안녕하세요, 여러분. 메르의 블로그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일본 정치 쪽에서 꽤 큰 이벤트가 하나 있어서 돌아가는 이야기 위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본 총리 다카이치가 중의원 해산을 선택했습니다. 2026년 1월 19일 오후 6시 기자회견에서 다카이치는 중의원 해산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일정은 꽤 빡빡합니다. 1월 23일 중의원 해산, 그리고 2월 8일 총선. 해산부터 투표까지 딱 16일인데 일본 역사상 가장 짧은 선거 기간입니다. 다카이치는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 단독 과반을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과반에 실패하면 총리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일본 중의원은 총 465석이고 과반은 233석입니다. 현재 자민당은 199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유신의 34석과 손을 잡아 간신히 233석을 맞춘 상태입니다. 문제는 구조가 너무 불안하다는 겁니다. 유신회가 반대하거나 단 한 명만 이탈해도 과반이 무너집니다. 다카이치 입장에서는 매번 눈치 보며 국정 운영을 해야 하는 상황이죠. 최근 지지율이 꽤 올라오자 이럴 바엔 아예 판을 다시 짜자 이렇게 나온 겁니다. 다카이치는 이번 선거에서 과반을 확보하면 본인이 이야기해온 공약들을 본격적으로 밀어붙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안보와 경제입니다. 먼저 안보부터 보겠습니다. 다카이치는 취임 첫날인 10월 22일 방위비 증액을 포함한 이른바 안보 3문서 개정을 지시했습니다. 안보 3문서는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다카이치는 오래전부터 일본 헌법구조, 이른바 평화헌법 개정을 주장해온 인물입니다. 헌법 구조에는 전쟁 포기, 무력 행사 포기, 군대 보유와 교정권 부인,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일본의 자위대는 있습니다. 헌법상 군대는 아니지만 자국 방어 목적의 군사 조직이죠. 다만 원칙적으로는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무력 사용은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칙은 이미 많이 흔들린 상태입니다. 2014년 일본 내각은 집단적 자위권 해석을 바꿨고 일본이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한 무력 사용을 허용했습니다. 2015년에는 미일 방위 지침도 개정했고 관련 법안들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헌법 개정을 향해 한 칸씩 이미 움직여온 셈입니다. 이제 두 번째, 경제 이야기입니다. 2025년 11월 21일 일본 정부는 종합경제대책이라는 이름의 대규모 재정 확대 정책을 결정했습니다. 규모가 무려 21조 3천억엔, 일본 역사상 최대입니다. 이 중 11조 7천억엔은 국민들에게 직접 돈을 푸는 데 사용됩니다. 18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1인당 2만엔, 전기, 가스 요금 보조, 쌀 할인 쿠폰, 유류세 폐지, 최저소득 기준 상향까지 들어갔습니다. 나머지는 방위비 증액, 원전 재가동, 전략 산업 육성에 투입됩니다. 방위비만 해도 1조 1천억엔이 추가됐고 성장 투자에 7조 2천억엔이 들어갑니다. 정부는 이 정책으로 경제 성장률을 1.4% 끌어올리고 CPI 상승률을 0.4%p 낮추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21조 3천억엔 중 17조 7천억엔은 추경, 즉 국채 발행으로 충당합니다. 이미 적자 재정인데 국채를 더 찍겠다는 이야기죠. 국채를 많이 찍으면 금리가 올라갑니다. 실제로 일본 국채 금리는 이미 반응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킬레스건은 아베 시절 무제한에 가깝게 찍어낸 국채입니다. 일본 국가부채는 2026년 1월 기준 1369조 엔을 넘어섰습니다. 세수는 78조 엔인데 지출은 115조 엔. 그중 28조 엔이 국채 이자와 상환 비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왜 재정 확대를 하느냐? 여기서 다카이치의 논리가 나옵니다. 첫 번째 논리, 총부채 말고 순부채를 보자. 총부채에서 외환 보유액 같은 자산을 빼면 일본의 부채 비율은 GDP 대비 255%에서 134%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그래도 높긴 하지만 압도적으로 튀는 수준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 논리, 앞으로 총부채 비율도 낮아질 것이다. 이건 일본 혼자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IMF도 같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IMF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는 부채 비율이 더 올라가고 일본, 독일,
캐나다는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빚을 녹이기 때문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명목 GDP가 커지고 부채 비율의 분모가 커지면서 숫자가 내려가는 효과가 납니다. 다카이치는 인플레이션으로 빚을 녹이고 국민 고통은 보조금으로 완화하겠다, 이 전략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미국의 요구도 깔려 있습니다. 미국은 일본에게 재정은 확장하고 통화는 긴축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돈을 풀면 미국산 무기 구매, 대미 투자로 이어지고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엔화 약세와 달러 강세 압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꽤 매력적인 조합입니다. 문제는 이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달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부담이 크다는 점입니다. 부채는 다음 세대로 넘어가고 인플레이션의 후유증도 남습니다. 하지만 다카이치와 트럼프 모두 임기 이후는 내 알바 아니다, 이런 시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카이치는 중의원 해산이라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단독 과반에 성공하면 눈치 보지 않는 다카이치가 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부채를 줄이는 방법은 열심히 갚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버티거나 인플레이션으로 녹여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일본 정치뿐 아니라 일본 경제 방향을 가르는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